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독립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이 합당한 예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10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오찬을 했는데, 오늘 초청된 분들 중에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 손이고 2024년 파리올림픽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은메달을 딴 허미미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국가대표, 유도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란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이번에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 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도 참석했고,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또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그리고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씨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했는데, 오늘 특히 공병삼 소방관, 이분은 증조부가 독립유공자고 조부가 6.25 전쟁 참전용사고 부친은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이 대러리어 국가에 헌신한 보훈 명문가 후손 중에 한 분이죠. 공병삼 소방관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종찬이는 없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오찬을 하면서 내일 광복절이 그야말로 광복 독립의 참뜻을 되새기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통합의 장으로 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특사로 김경수를 포함한 대대적인 사명과 복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종찬 이자가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깽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종찬이를 따르는 몇몇 광복회 회원들이 뭐 극소수죠. 이 자들이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들은 뉴라이트라고 딱지를 딱 붙이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자기는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라고 몰고 가면서 뉴라이트 판별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이 광복회가 돌리고 있는 뉴라이트 판독법. 자, 여러분들, 이 중에 9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뉴라이트라는 거예요. 우선 뉴라이트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것들이 뉴라이트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무슨 악마처럼 뉴라이트를 딱 만들어 놓고서 너 뉴라이트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광복회 이종찬 무리가 뉴라이트 판독법이라고 해서 제시한 9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걸리면 뉴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뉴라이트인지 아닌지, 이 이종찬 무리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은 뉴라이트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야. 여러분들 다 걸리겠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야. 이게 첫 번째예요. 2.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면 뉴라이트야. 1948년을 건국했다라고 주장하면 다 뉴라이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빼박이야, 빼박. 빼박 뉴라이트야. 이자들의 기준에 따르면.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뭐 보면 식민사관을 은연중 주장. 이 은연중 주장이 뭐야 도대체. 맨 마지막엔 뉴라이트에 협조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면 뉴라이트야. 이게 진짜 머리도 없는 것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서 이걸 뉴라이트 판독법이라고 공개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건국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소액 다수 후원받고 있잖아요. 그거 기부한 사람 전부 뉴라이트예요.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영화 177만 명이 봤다는데 그거 본 사람 전부 뉴라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이 이종찬 무리의 그야말로 자의적인 이런 주장에 따르면 뉴라이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일제시대 창씨개명 한 사람 전부 친일파되는 거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 이종찬이 이거는 뭐 상하이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10살 때 뭐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왔다는데 한국에서 살던 사람 전부 친일파가 되겠지. 왜? 일본 총독부의 지시를 따랐을 테니까. 안 그러면 재산 뺏기고 감옥 가고 했을 테니까. 다들 일본 식민지 총독부가 시키는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 친일파 되는 거야. 무식하면 용감하다는데 저는 광복회 절대 다수 회원들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종찬 무리, 극소수의 이종찬 무리들 그야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사퇴 압박에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물러설 이유 없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김영석 관장은 언론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 휴대폰으로는 또 이메일을 통해서는 사퇴하지 말고 버텨야 된다는 격려의 메시지가 훨씬 더 많다. 이러면서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또 역사학자로서의 내 생각은 바뀐 것이 없다. 나는 당당하다. 자, 이런 상태에서 광복회 일부 이종찬 무리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김영석 관장을 집중 공격한 지가 벌써 며칠째입니다. 각종 언론에서 김영석 관장, 이 종북 주사파 편향된 언론들이 연일 김영석 관장을 몰아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논평했죠.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냐고. 역사전쟁 피해 도망나만 다닐 거야? 여기 매일신문이 있습니다. 대구매일신문인데요. 이 대구매일신문의 사설이 너무 내용이 좋아요.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건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역사전쟁.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나? 조국혁신당의 조국이는 김영석 관장 임명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한 꼴이다라고 비난했어요. 박지원이는 상해 임정이 우리 정부의 시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제 밀정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야권은 김영석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리고 친일 임명사전 오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김영석 관장에게 대한 강력한 거부감과 대한민국 건국일을 둘러싼 심각한 논쟁이 이
배경에 깔려 있다. 그런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친일 인명사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김영석 관장의 주장이 왜 문제인가? 대한민국 건국 시점 논쟁 역시 논쟁거리가 아니기는 마찬가지다. 주지하다시피 근대 국가란 국가 성립의 3대 조건,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을 충족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없으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 3대 조건이냐 아니면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된다.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정부까지 있어야 된다. 4대 조건이다. 뭐 이런 논쟁은 학술적으로 있지만 어쨌든 어느 쪽으로 보든 상해 임시정부는 국민도 없고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상징적인 독립운동체였다. 그건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볼 수 있냐. 임시정부는 한반도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못했고 어느 영토도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못했다. 국민을 실효적으로 통치도 못했다. 세금 거뒀냐 국민들한테 상해 임시정부가. 못 거두지 않았냐. 외교 주권을 인정받지도 못했다.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으로 강변하는 것은 정신승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1919년에 이미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면 그 이후에 항일 독립운동은 뭐하러 했냐? 독립됐는데 뭐하러 독립운동을 하냐? 집 없는 소름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택적금을 이제 붓기 시작한 그 시점을 내 집 마련 시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냐.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온 것과 대한민국 건국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일제 밀정 발언을 하고 김현석 관장에 대해서 마치 5.18 광주 기념관에 전두환을 임명한 꼴이라는 비난은 팩트와 전혀 관계없는 선동에 불과하다. 김영석 관장이 내가 일제 강점을 옹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가져오라고 밝혔는데 야권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광복회는 역사관에 대해서 공개 토론하자는 김영석 관장의 제안에 지금껏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물러나라고만 주장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광복회 야권이 전부 다 이 김영석 관장을 물러가라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밀정이니 뭐니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동훈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냐?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는 입장이라는 거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역사 문제, 사드 문제, 광우병 문제, 역사적 국가적 쟁점 사안에 대해서 늘 미온적 태도를 보여서 무기력하고 무사한 일로 일관해 왔는데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 일제 밀정이라고 하고 국회 결의안까지 제출하면서 선동하는데도 남의 일 보듯이 한가하기만 하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정면 대응하지 않으니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모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의구심을 갖기 쉽다. 이렇게 해서 이념 싸움에 역사전쟁에서 밀리고 난 뒤에 이재명이니 조국이니 백날 비난하고 비판해봤자 국민들은 아이고 옳은 일 하다가 또 탄압당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싸워야 할 자리에서 싸워야 할 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가지 보자. 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권성동,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할 행사가 반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종찬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논란의 중심에는 이종찬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은 건국절을 제정한다면서 선동적 비난을 퍼부었다.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에 화를 내는 셈이다. 심지어 현 정부에 일본의 밀정과 반역자가 있다고까지 했다. 공법단체의 수장인 이종찬이 비현실적 의혹을 남발하며 음모론의 발신자 확성기가 되어버렸다. 이종찬은 광복회 취임 당시에, 이게 권성동의 발언입니다. 국가 중추 원로 기구로 위상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광복회 회장이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하는 것, 결코 중추 원로 기구의 수장이 할 행동은 아니다. 누구보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광복회장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또 이종찬은 라디오 방송에서 뇌물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존재하지도 않는 건국절 제정 음모론은 살포하면서 자신이 점지한 사람은 레 미제라블을 인용하면서까지 추천을 강행했다. 이게 이종찬이다. 권성동이 이렇게 제대로 할 말하고 나섰어요. 자, 그런데 신지호라는 자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당의 전략기획 무슨 부총장인가 그래요.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이종찬이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종찬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품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을 해버렸어요. 이 좀 맥락이 좀 전혀 안 맞는 엉뚱한 비난을 퍼부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어떻게 일본 극우의 기품조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개혁신당은 광복절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준석이가 아이고 저 여당 저게 정상이 아니다. 저 신조의 발언을 보니까 저게 여당이 정상이 아니다. 아니 나 광복절 못 가겠다. 이래버렸습니다. 이종찬의 헛발질도 헛발질이지만 이 신지호의 헛발질은 이건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네. 누구를 어떻게 공격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실력이 안 되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자, 유건일 선생의 광고 형식의 칼럼을 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개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표현은 정통성 개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헌법 질서에서의 적법성 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 개성이 아니고 실제 건국이 언제였냐?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래서 1949년 8월 15일에 독립 1주년 기념식을 한 거다. 88년이 원년이니까 건국. 또 1958년에 건국 1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된 거다. 1998년에 김대중이가 건국 50주년 기념사업을 선언했다. 48년부터 50년이 지나서 1998년이 되니까 김대중이도 건국 50주년이라고 기념사업을 했다. 또 노무현이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가 1948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고 선언했다. 이 좌파들도 김대중이 노무현이도 다 1948년을 건국의 해라고 전제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극좌는 독립운동 할 때부터 3.1운동을 민족 부르주아 운동이라고 격하했다. 조선공산당이 그랬어요. 그들은 공산당 계급혁명만이 옳다고 우겼다.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남로당은 이승만, 김구
반동이라고 매도했다. 그런가 하면 김규식은 이승만 박사의 대한민국 건국 노선에 등을 돌렸다. 김일성이한테 말려서 1948년 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김규식이 참석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거부했다. 이 두 사람은. 자, 원래 1910년대 20년대를 돌아가서 보면 우리나라에는 그때부터 좌파와 우파가 있었어요. 자유우파와 좌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유우파와 좌파가 당면의 적인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어요. 마치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국공합작하듯이 손을 잡았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당면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에 투쟁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았는데 이 손을 잡아서 만든 기관이 신관회라고 하는 독립운동단체입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2027년 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해 임시정부도 자유우파가 있고 좌파가 같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신관회는 가장 규모가 큰 독립운동 단체였는데 이게 좌우가 함께 모여서 만든 거예요. 1927년에. 그러면 좌파는 언제부터 조직을 했냐? 1925년부터 조직을 제대로 했어요. 조선공산당.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창당해요. 그때까지 우리 자유우파 진영은 따로 조직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면 자, 우리 자유우파는 좌파와 손을 잡아서 당면한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하면서 뭘 목표로 했을까요? 뭘 목표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 겁니다. 좌파는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좌우 합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조선공산당 좌파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는 게 이자들의 목표였어요. 길이 달랐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한쪽은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좌파와 손을 잡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좌파는 지금 북한의 김일성 집단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유우파와 손을 잡고 일제와 싸웠어요. 이게 우리의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현실이에요. 그래서 당면한적인 일제가 연합군에 의해서 물리쳐지고 난 다음에 이 1945년 8월 10일 해방공간에서는 이제 당면한 적이 사라졌으니까 그 당면한 적과 싸우기 위해서 함께 손잡았던 일시적으로 자유우파와 좌파는 헤어져서 치열하게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3년간의 전쟁 끝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려고 하는 자유우파가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좌파를 꺾고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해방보다 건국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자들이 이종찬물이고 종북주사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뭐?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인정하면 뉴라이트라고? 그래! 고성국이 뉴라이트다. 어쩔래? 1948년을 건국이라고 주장하면 뉴라이트라고? 그래! 고성국이는 뉴라이트다. 그게 뭐 잘못됐냐?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고. 여러분, 헛발질 그만하고 핵심은
좌파의 적화 전략에 우리 자유파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입니다. 이거는 1910년에도 그랬고 1920년에도 그랬고 1940년에도 그랬고 1970년에도 그랬고 2024년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 종북주사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종북주사파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이 광복절 논란, 김영석 독립진영관장 임명과 관련돼서 종북주사파가 공격하는 것의 그 핵심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전복하려고 하는 종북주사파들의 체제 적화 전략인 거예요. 이것에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대처할 것이냐. 헛발질하지 말고 이렇게 힘을 모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결론으로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